어깨로 소파에 쓰러져. 활력 있는 삶에서 근육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오늘 여러분의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세영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않으세요? 출근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는 왜 항상 고장인지 계단이 오르기 전부터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또 이런 날도 있어요. 힘들게 퇴근한 어느 날 저녁 옷 벗기도 힘든 무거운 어깨로 소파에 쓰러져 쉬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거 하고 보니까 다 제 얘기네요. 하루 종일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스마트폰. 그 어떤 날 시큰거리는 손목에 파스 찾으신 경험 있으실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의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함께 진행에 도움을 주실 뉴트라이트 운동 강사님 모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트리라이트 운동 강사 김보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근골격계 통증을 날려드리겠습니다. 무릎, 어깨, 손목, 뻐근하고 저리고 혹시 만성으로 키워내실 건 아니죠? 내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근골격계의 상태를 확인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100세까지 오래오래 사는 것이 정말 축복일까? 뭐 지금이야 괜찮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살 한 살 나이 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 있으실 거예요. 내 몸이 왜 이러지? 너무 몸이 무겁네, 저리네. 정말 말 그대로 내 몸이 닳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 굉장히 슬퍼요. 여자가 남자보다 2배 더 많다라고 해요. 또 연령대별로는 남녀 모두 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성은 폐경 이후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찾아오죠. 이후 골밀도가 감소하면서 관절이 약해지고 남자에 비해 근육량이 작고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기 더 쉬워요. 그래서 체중 관리, 조기 검진 등 관리가 필요하죠. 마음에 탁 와닿네요. 체중 관리 마음에 확 저의 가슴을 찔렀어요. 근데 관절염 아마 뭐 사실 다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관절에 생기는 염증인 거죠. 그렇죠. 보통 주요한 원인은 퇴행성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장년층이 이 관절염을 안고 지내죠. 근데 그렇다고 나이가 적다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쉽게 말하는 발목이 삐었다 하시잖아요. 염자라고 하는 그 발목빔 혹은 인대 파열 등의 현상이 관절염으로 악화되기도 하죠. 맞아요. 한번 뼈보면 진짜 고통스러워요. 발목이 삐끗하면 정말 당장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뭐 조금 괜찮다가도 막 땡땡 부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찌릿찌릿 통증은 또 얼마나 심해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근골격계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근골격계를 위한 운동, 영양 관리는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들은 흔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우리 몸을 움직이는 근골격계, 근육, 관절, 뼈 건강하신가요? 자, 우리 몸을 움직이도록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이 기관들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기보다 관절염을 부르는 나쁜 습관 환경에 사실은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우선 우리 몸의 근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여성분들은 근육의 존재를 느끼기란 쉽지 않죠. 남성분들이야 관심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헬스클럽에서 고중량의 바벨로 근육을 혹사하는 것과 별개로 근육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맞아요. 젊음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이 근육, 남녀 모두 어느 순간 그 근육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놓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렇지만 활력 있는 삶에서 근육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내 몸을 구성하는 근육. 근육은 근섬유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뼈와 결합해 있는 근육 외에도 몸속 내장 기관을 이루는 근육, 심장을 이루는 근육에 이르기까지 근육은 우리 몸무게 약 절반 정도를 이루고 있어요. 근육이 수축하면 뼈를 잡아당기고 늘어나면 뼈를 놓기 때문에 각각의 위치에서 힘을 만들어내고 움직임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데 이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첫 번째는 골절의 위험이 커지죠. 그리고 이어지는 기초대사량 감소는 만성질환 발병 위험을 높이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게 돼요. 어지럼증, 고혈압, 우울증, 낙상, 여러 가지 질환을 야기하죠.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네. 그럼 어떻게 예방하면 될까요? 운동 강사님께 근육을 위한 첫 번째 대책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죠.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잘 안 되고 치아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단백질 섭취를 멀리 하잖아요. 매일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가볍고 건강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사실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거지 지방을 원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선택하는 단백질 음식들에 단백질도 많지만 지방도 많죠. 그래서 칼로리 부담 없는 선택을 위해서 조금 가볍고 건강한 선택, 특히나 식물성 단백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피부, 뼈, 관절, 머리카락 등 체내 단백질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해요. 내 몸의 건강한 유지를 위해 단백질 필요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도 중요한데요. 특히 결합 조직 형상을 위해 비타민 C가 중요하고요. 여기에 비타민 D의 근육 건강 유지에 관련된 기능성도 많이 얘기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 비타민 D까지 비타민 D와 관련돼서 굉장히 새로운, 특히나 운동과 관련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강사님이 정말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또 이거 선생님한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비타민 D는 근육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근육세포를 성장시켜 근육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또한 신경 근육 기능 향상을 통해 반사신경 보호 기전을 강화시켜줍니다. 반사신경 보호 기전을 강화시키면요, 우리 운동 능력이 향상된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는 근육 기능 손상 정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타민 D가 결핍된 사람들의 근육 기능 손상률은 25.2%로 비타민 D가 적정 수준인 사람의 근육 기능 손상률 7.9%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로 인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 근육 감소증과 근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 듣고 보니까 사실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타민 D는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보고가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도 필요하지만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영양소의 골고루 균형 있는 섭취가 중요하다라는 말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근육 건강하면 정말 열심히 움직이고 운동하는 것밖에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단백질 그리고 또 여러 영양소의 섭취에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조금 어려운 조직이죠, 그렇죠?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이에요. 관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관절의 어떤 TMI 정보를 좀 드리자면 관절은 내 몸을 움직이는 주요 기관이라고 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손목, 발목, 팔꿈치, 무릎 여러 곳이 관절이래요. 또 어디가 있을까요? 관절은 뼈와 뼈가 연결되는 부위죠. 운동학적으로는 가동관절을 말합니다. 관절 안에는 윤활액이 차 있고요. 양쪽 뼈에는 연골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둘레는 관절 주머니로 덮여 있죠. 윤활액, 연골. 꼭 우리 몸이 기계 같아요. 맞아요. 우리 신체도 작동을 하기 위한 기계라고 볼 수 있죠. 흔히 사용하시는 문도 관절이 있죠. 경첩이나 숨잡이 부분인데요. 오래 사용하다 보면 녹이 슬거나 뻑뻑해지잖아요. 맞아요. 또 마모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녹이 슬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하죠. 작동 동작을 위한 기구들은 사실은 관절이 사실 무조건 필수잖아요. 맞아요. 우리 몸에서 관리에 따라 쉽게 마모되거나 손상이 올 수 있는 부위가 바로 관절이에요. 또 우리 몸은 기계와 달리 쉽게 다치기도 하죠. 관절. 우리 몸에는 약 200여 개의 뼈가 있는데 이 뼈들을 연결하여 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뼈가 맞부딪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주는 기관입니다. 연골, 활막, 인대, 근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연골과 윤활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동 범위가 크고 움직이는 횟수도 많은 관절을 윤활관절로 무릎,
고관절, 어깨, 손가락, 발가락 관절이 이에 해당해요. 되게 많네요. 젊고 건강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노화나 퇴행성 문제로 연골이 다르면 이 충격이 제대로 이렇게 완충되지 않아서 뼈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전달되는 거죠. 그 부분을 완충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대응을 하는데 그게 바로 활액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관절이 붓거나 염증도 쉽게 발생되죠. 아, 그래서 이렇게 땡땡 붓나 봐요. 화면 보시면 뼈도 함께 보이네요. 뼈는 해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뼈 건강도 제때 챙기지 못하면 보이시는 해면 조직의 구멍이 더 많아지고 약해지겠죠? 맞아요. 제가 울릉도 호박엿을 먹을 때마다 뼈를 생각하거든요. 숭숭 구멍이 뚫리는 거잖아요. 사실 정말 근데 저는 황공포증이 있어서 사실 뭐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워요. 뼈 건강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그럼요. 제가 뉴트라이트 영양 강사인데요. 바로 칼슘이죠. 맞아요. 칼슘 그리고 비타민 D, 마그네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근골격계를 다루잖아요. 근육, 관절, 뼈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다루는 것 이게 사실은 절대 한 가지만 다룰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막 골고루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관절 손상이 오면 운동량이 감소되고 그렇다면 뼈와 근육도 약화되겠죠. 연계되어 있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특히 관절에 대해서 우리 좀 잘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뼈나 근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 잘 알지만 관절은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관절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먼저 적신호를 보내는 것은 관절이잖아요. 관절, 연골을 통한 완충작용, 활액 분비로 윤활작용을 통한 신체의 편안한 움직임을 돕는 기관입니다. 맞아요. 관절은 쉽게 다치기도 하고 통증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특히 연골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는 없겠죠. 맞아요. 충격을 완충하는 연골. 네, 연골은 심한 압박에도 견딜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는 결합 조직입니다. 통증 감소 및 불편함을 개선해 주는데요. 연골은 소모품이에요. 지우개를 많이 쓰면 닳듯이 시간이 흐를수록 마모되는 부위죠. 그리고 연골은 손상을 받거나 퇴화되면 재생이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나 예방이 중요한 게 바로 관절 또 연골인 것 같아요. 네, 관절 연골은 수분과 기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리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콜라겐 섬유는 인장 강도, 즉 끊어지지 않고 버티는 힘을 돋고요. 프로테오글리칸은 부하되는 체중의 6에서 8배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죠. 예, 맞아요. 콜라겐 하면 많은 여성분들이 피부 건강만 생각할 텐데 관절의 연골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 여러 곳에 두루두루 역할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관절 역시 여러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들의 유지를 위해서 영양 섭취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관절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럼 근골격계 건강 악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기대 수명의 증가와 노인 인구의 증가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이거 여성, 슬프네요. 또 유전적인 요인, 비만, 관절의 손상 등이 위험 요인이에요. 이게 사실은 억울하네요.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연령, 성별이 들어가서요. 관절염에 의한 손상 등은 이로 인한 장애, 질환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초래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막대한 의료 지출을 만드는 주 원인이에요. 관련 영상 한번 보고 올까요?
자, 여러분, 100세 시대가 도래한 현재 관절 질환은 여러분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앞으로의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관심 없이 지내고 계셨다면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편안한 관절, 행복한 미래, 되게 거창하네요. 창창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한 관절을 지키기 위한 팁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이 5kg 증가 시 5kg의 부담이 아니라 무릎에는 거의 3배에 해당하는 15kg의 부담이 증가한다라고 해요. 골관절염 발생 비율은 과체중이신 분들이 정상 체중이신 분에 비해서 7배 이상 많다라고 합니다. 아주 비만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비만인 경우에는 18배. 살 빼고 관절 부담 줄이고 고생길을 미리 줄이셔야겠죠.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육 힘 기르기.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운동을 권장드리고요. 걷기, 수영, 요가 등 관절 부위에 충격이 적고 안전한 운동이 좋습니다. 세 번째, 관절에 무리를 주는 동작을 주의하세요. 이런 게 있대요. 계단 오르기, 쪼그려 앉기, 하이힐 착용 등은 관절에 악영향을 주죠. 준비 운동으로 관절의 유연성을 조금 늘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걸레질이나 손빨래 등 집안일은 되도록이면 편한 자세로 아니면 남자를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이 더 취약하니까. 그리고 집안 환경을 조금 편안하게 구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건강에 플러스가 되는 음식은? 예스. 마이너스가 되는 음식은? 노. 뼈에 도움이 되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항산화 영양소와 관절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양소를 부족함 없이 챙기자. 근육과 관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죠? 맞아요. 우리 ABO 리더님들 똑똑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단백질과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 여기 너무나 잘 여기 다 한상을 차려놨는데요. 단백질부터 시작해서 칼슘, 그리고 비타민 D, 그리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절 건강, 조인트 가드까지 여러 가지 꾸준히 놓치지 않고 섭취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운동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규칙적인 운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자, 그럼 먼저 현대인들의 고질병, 피로하고 지친 분들 보면 어디가 축 처져 있죠? 어깨요. 맞습니다. 네, 어깨 통증으로 많은 분들이 호소하고 계실 거예요. 항상 이렇게 어깨에 짐을 얹은 듯이 무겁고 결리고 불편하고 컴퓨터, 운전 등을 할 때 머리와 목을 오랫동안 과도하게 수축된 채로 있게 되거든요. 이때 승모근이 과도하게 수축되면서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목이나 어깨에 국소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또 겨울철에는 외부 활동과 운동량이 현저히 줄어 어깨 근육 및 관절 유연성이 감소하고 어깨 통증이 악화됩니다. 저도 항상 어깨가 무겁고 뻐근하거든요. 아마 저랑 비슷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지금부터 운동 강사님께 어깨 스트레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깨 뒤쪽에 있는 회전근개 후면을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양팔을 좌우로 벌려주세요. 오른팔을 몸쪽으로 갖고 옵니다. 왼쪽 팔꿈치 접어서 오른팔 그대로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자, 이 동작을 하실 때 몸통 자체를 같이 갖고 오지 마시고 양쪽 어깨는 정면을 향하게끔 해주세요. 팔만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우리가 지금 당기는 타겟 근육은요, 어깨 후면인 근육입니다. 자, 몸통과 어깨를 정렬 상태에서 유지하시고요. 몸쪽으로 끌어주세요. 자, 양쪽 어깨, 몸통 돌아가지 않게끔 주의해주세요. 자, 이번엔 우리 견갑하근이라는 게 있어요. 날개뼈에 붙어있는 근육인데요. 이 날개뼈에 있는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할 거예요. 양손을 어깨 넓이로 벌려주세요. 살짝 주먹 쥐시고요. 엄지손가락만 펴주세요. 자, 이때 고개가 들리지 않게끔 주의하세요. 시선은 땅을 바라봅니다. 호흡 한번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후. 어깨만 올려주세요. 어깨의 가동 범위를 만들어주는 운동 동작이 들어갈 거예요. 양 무릎을 세워주세요. 그대로 양팔 앞으로 나란히. 손등이 바닥을 닿게끔 만세해주세요. 손등 바닥 쓸면서 옆으로 큰 원을 그려줍니다. 다시 앞으로 나란히. 손등 바닥 쓸면서 옆으로 큰 원 그려주세요. 하나, 10번 정도 반복합니다. 벽이나 기둥에 팔꿈치부터 손바닥까지 다 붙여주세요. 이 각도가 90도가 나오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반대쪽 발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 주세요. 자, 이때 오른쪽 어깨가 살짝 왼쪽으로 회전될 수 있도록 몸을 살짝만 비틀어 주세요. 10초간 유지합니다. 다음으로는 손목 스트레칭을 정말 배워볼 건데요. 진짜 사실 신종 질환으로 불리울 정도로 손목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엄청 많죠. 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뿐만 아니라 손을 많이 쓰는 주부, 미용사, 요리사, 디자이너 등 여러 가지 직업군에서 나타나는 문제이죠. 현대인이라면 이 손목 건강에 전부 다 적신호가 켜져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심지어 소아 청소년도 손목 건강으로 병원을 찾아요. 지난해에는 18만 명 정도가 병원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평소에 저도 자주 사실 스마트폰을 쓰는데 뭐 저뿐만 아니죠. 그렇죠? 사실 이 무게가 별게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쥐고 있다 보면 무리가 오게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이 작은 화면에서 막 이 터치를 하다 보면 막 게임도 하고 쇼핑도 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 또 손가락도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자극이 사실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손목 건강이 악화될 경우 물건을 잡기도 어려워지고 감각 이상이나 근육 마비까지 올 수 있어요. 진짜 주의를 기울여야겠네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곳이 사실은 손이잖아요. 그럼 이 열일하는 손을 위한 스트레칭 뭐가 있을까요? 손목 스트레칭부터 같이 해보실까요? 팔꿈치를 접은 상태로 양팔을 들어 올려주세요. 주먹을 만들어서 손목을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다시 반대 방향으로 손가락을 펴주면서 손목을 바깥쪽으로 늘려주세요. 다시 안쪽으로 주먹을 쥔 상태, 다시 바깥쪽으로 손가락 펴주면서 늘려주세요. 5번을 반복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해주세요. 양손바닥을 하늘로 보게끔 해주세요. 왼손으로 오른쪽 손가락을 눌러주세요. 10초간 유지합니다. 자, 이번엔 손등이 하늘을 보게끔 해주세요. 다시 왼손으로 오른쪽 손가락을 밑으로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 신경 스트레칭을 진행할 거예요. 양팔을 벌려서 팔꿈치를 접어 90도로 세워주세요. 손가락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펴주면서 손목을 바깥쪽으로 접어서 늘려주세요. 이쪽 부분을 늘려주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천천히 펴줍니다. 자, 손가락을 최대한 핀 상태로 손을 굽혔다가 천천히 펴주시는 동작이에요. 다시 한번 쭉 팔꿈치 끝까지 펴주시고요. 자, 이번엔 손목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양손을 주먹을 쥘 거예요. 자, 손목을 안쪽, 손목이 보이게끔 해주세요. 자, 주먹을 쥔 상태에서 그대로 안쪽으로 최대한 당겨주세요. 천천히 버티면서 힘을 풀어줍니다. 5번 반복해주세요.
이번엔 손목을 보이게끔 해주세요. 주먹을 쥔 상태로 다시 손목을 위로 당겨주세요. 하나, 자, 이번엔 손을 세로로 세워서 엄지손가락이 앞을 보게끔 해주세요. 다시 한번 주먹 쳐주시고요.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그대로 들어 올립니다. 하나, 자, 우리 손목 운동은 5번에서 한 10번 정도 반복해 주시고요. 스트레칭은 10초에서 20초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잠깐 스트레칭을 했는데도 금세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어깨, 손목,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가장 중요한 관절이죠. 지금 보이지 않는데 무릎이죠. 그렇죠? 네, 걷는 것. 어쩌면 지금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무릎 통증이 심해진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산책도 하고 쇼핑도 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신경 써주지 않으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 요새 되게 소소한 것에 대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이잖아요. 막 가던 것도 못 가고 학교 가는 거, 뭐 쇼핑하는 거, 친구들 만나는 거 어찌됐건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골격계 건강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관절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은 무릎이잖아요. 네, 관절염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무릎 관절에 발생하는 퇴행성 문제인데요.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만나는 관절의 연골이 얇아지면서 염증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초기에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다가 점차 평지를 걸을 때에도 통증이 나타나는 등 이동에 제한이 생기고 결국 가만히 있을 때조차 극심한 통증을 겪게 되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죠. 맞아요. 또 심해지면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변형이 생기기도 한다라고 해요. 맞아요. 관절 기능이 상실되면 관절 모양이 변하는데 주로 안쪽 연골이 다르면서 O자다리로 변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휜다리는 지속적인 무릎 안쪽에만 체중이 부하되면서 통증이 더 심해져 말기 관절염으로 진행되기도 쉬워요. 어쩌면 이 무릎 사실은 정말 소중함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잘 케어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무릎에는 또 어떤 운동이 좋은지 우리 운동 강사님께 한번 또 배워볼까요? 무릎 관절의 통증 원인은요, 무릎에 하중이 많이 실려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무릎에 하중이 왜 많이 실리게 될까요? 바로 고관절 활용을 못해서 그대로 무릎으로 하중이 많이 실리게 되거든요. 오늘은 고관절을 스트레칭하는 동작과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접어서 양손으로 끌어안아서 가슴 쪽으로 갖고 오세요. 이번에 양쪽 무릎을 세워주세요. 오른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접어 왼쪽 무릎 위에 오른쪽 발목을 올려주세요. 그대로 오른쪽 발을 들어 올립니다. 양손으로 왼쪽 허벅지 뒤를 잡아주세요. 그대로 지그시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나비 자세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고관절을 한번 움직여 볼 건데요. 양쪽 무릎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오른쪽 무릎을 세워주세요. 왼쪽에 있는 고관절을 최대한 스트레칭합니다. 무게중심을 앞으로 살짝 밀어서 고관절을 쭉 펴주세요. 자, 우리 고관절 활성화를 시킬 건데요. 이번에 양발을 어깨 넓이보다 더 많이 벌려주세요. 양쪽 발끝을 바깥쪽으로 돌려줍니다. 자, 우리 고관절이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주면서 와이드 스쿼트라는 자세를 배워볼 건데요. 그대로 손은 앞으로 나란히. 자, 앉을 때 무릎 먼저 나가시지 마시고요. 엉덩이 살짝 뒤로 빼서 고관절 먼저 접을 거예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고관절 접어서 앉아주세요. 와이드 스쿼트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요, 이 고관절을 먼저 접지 않는다는 거에서 많이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꼭 스쿼트나 와이드 스쿼트 하실 때 이 고관절을 먼저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운동 강사님께 관절 건강을 위한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저희가 아까 운동뿐 아니라 영양을 통한 뭐 여러 가지 보충, 기관의 어떤 건강을 위한 영양 보충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관절염 예방과 근골격계 건강에 효과가 있는 제품들을 꾸준히 섭취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연히 뉴트라이트에도 그 해결책이 있겠죠.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과연 어떤 제품들이 우리가 꼭 챙겨야 되는 근골격계 건강을 위한 제품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뼈를 위한 영양소인 칼슘, 어떤 제품에게 도움받아 볼 수 있나요? 아마 뉴트라이트를 사랑하시는 모든 ABO님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제품입니다. 칼디, 칼맥디, 이런 어떤 모든 제품들, 사실 제품의 이름에서부터 어떤 영양소가 담겨져 있는지 다 힌트를 얻으실 수 있잖아요. 칼디는 칼슘과 비타민 D, 칼맥디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뼈 건강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비타민 D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요새 아까 운동 강사님이 그 중요성에 대한 이런 부분 이미 다 조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운동의 어떤 반응성을 높여서 근육의 손상을 억제해주는 이런 역할까지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순식물성 단백질 복충 제품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을 통해 근육 건강도 챙길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뉴트리 프로틴으로 굉장히 예쁘게 저희가 이렇게 DP를 해놨는데 뉴트리 프로틴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금 더 근육 건강 강화 또 제품이 있죠. 아미노산을 가볍게 음료처럼 마실 수 있는 에센셜 아미노까지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뼈와 근육의 건강을 다 잡았는데요. 그럼 관절은요? 맞아요. 그 다음은 바로 관절이에요. 사실은 오늘은 이 제품을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조인트 가드입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는 3중 방어 작용, 바로 조인트 가드인데요. 네, 조인트 가드는 관절에 아주 훌륭한 제품이에요.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 관절을 위한 제품입니다. 네, 조인트 가드는 더블업 포뮬러, 글루코사민과 MSM 두 개의 관절 기능성 제품이 하나로 묶여있는 뉴트라이트의 독자적인 관절 건강 제품입니다. 글루코사민, MSM, 그게 뭘까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연골의 구성 성분 프로테오글리칸 기억하시죠? 연골의 기지를 구성하는 이 프로테오글리칸은 부하되는 체중의 6배에서 8배까지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런 성분인데요. 조인트 가드는 이 프로테오글리칸을 형성하는 전구 물질인 글루코사민을 하루에 1,500mg 제공합니다. 이 글루코사민은 또 관절의 윤활액 생산까지 증가시켜요. 나이가 들에 따라서 글루코사민의 체내 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섭취를 통한 보충이 관절 건강을 위해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골의 기지를 구성하는 콜라겐인 제2형 콜라겐, 스프린과 같은 탄성을 제공해 연골의 완충작용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제2형 콜라겐인데요. 이 제2형 콜라겐 형성의 필수 물질이 바로 조인트 가드에 함유된 MSM입니다. 이 역시 하루에 1,500mg이나 제공돼요. 또한 MSM은 통증 및 관절 건강과 관련한 불편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맞아요. 이 관절 속 콜라겐은 사실은 어렸을 때는 계속 증가한대요. 10대까지는 증가를 하는데 20대부터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을 통한 보충이 꼭 필요합니다.
네, 조인트 가드에 포함된 글루코사민과 MSM, 이 더블어 포뮬러는 연골, 관절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너무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걷는 것, 손을 뻗는 것,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 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사실은 이게 사실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 꾸준한 영양 섭취,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인 노력을 통해서 근골격계 건강에 꾸준히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몸을 움직이는 중요한 근골격계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통증이 있어도 당연한 일이라고 통증 참아가며 생활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우리 ABO님들은 미리 똑똑하게 관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예방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린 운동 그리고 식품 챙겨 드시면서 관절 건강 개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정말 너무 기쁠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저는 송세영, 운동 강사 김보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